안녕하세요. 딜러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떤 그 시장이 딜러가 하는 이야기인데 시장이 뭐 쓰레기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지금 그만큼 방향이 없습니다. 뭘 조금 주식 투자하려고 조금 뭐 종목 사서 하나 사면은 뭐 사자마자 빠지고 따라서 손절하고 나오고 손절하고 나오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따라 샀다가 또 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줄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방향이 없기 때문에 뭐 백전백패 막 그런 시장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적응을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굉장히 힘든 한마디로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시장입니다. 자, 3차 코로나 유행 우려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코로나 그 팬데믹 그 시작된 날이 3월 20일 날 시작됐는가요? 1주년 됐다고 막 CNBC나 그런 막 떠들고 난리 났던데 그때 그때 폭락했잖아요. 그때부터 한 1년 됐는가 봐요. 뭐든 뭐 주식이 올랐다고 뭐 자기들끼리 뭐 짓거리고 하는 걸 보는데요. 일단 1년 됐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이제 3차 유행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원달러 1130원 여기에서 1133원에 거래됐으면 좀 올랐습니다. 자, 예나도 지금 방향 없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달러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 코로나 제3차 유행 우려 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유럽이 다음 주가 부활절이죠. 부활절 앞두고 독일 뭐 이런 쪽에서는 그 봉쇄 조치를 다시 좀 강화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부활절까지 다음 달 1일에서 5일에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문을 닫고 모두가 집에만 있어라 이렇게 이제 초강력 완전 봉쇄를 시행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식당 등 영업 재개 시점을 연기하는 등 봉쇄 완화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또다시 3차 유행 우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위험 자산들이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떨어졌죠. 뭐 나스닥 떨어졌고 다우 떨어졌고 S&P 떨어졌고 달러가 많이 올랐습니다. 0.67% 올랐고 우리 원달러 1133원에 거래됐습니다. 많이 올랐죠. 금 가격 떨어졌고 유가 뭐 떨어졌고 비트코인 약세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옐렌 재무장관이 의회 정원에서 지금 자산 가격이 올랐다. 주식 올랐으나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금 바이든의 부양 조치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나 그 조치를 취할 뭐 그런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계속 양적 완화를 갖다가 하겠다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지금 사이가 조금 안 좋습니다. 인권 문제를 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럽과 연대해서 중국 인권 문제를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하고 또 미국도 사이가 안 좋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이 이제 또 손을 잡고 또 냉전 시대의 어떤 세력 대질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그럼 유가 떨어지죠. 유가.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오늘 뭐 80달러까지 간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인텔이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예, 대투자를 했는데 우리 이제 아시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이제 대만, 한국이 강세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도전장을 내면서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차트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우가 조금 이제 오래간만에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조금 윗부분이 조금 꼬리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조정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요. 계속 조금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보시면은 계속 60일 이평선을 지금 타고 있는데 아리까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가격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유로달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제도 있고 또 유럽이 또다시 또 봉쇄 조치를 강화하면서 미국보다 유럽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유로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고, ye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8점 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식이 빠지면서 안전통화로 불리던 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또 미국계 수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나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미국계 수익률이 올라가면 또 이거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뭐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예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 계속된다면은 예나가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나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예나 보시면은 그동안 뭐 예나는 조금 약세로 올라가다가 한 110엔까지 갈 듯 했습니다. 근데 109엔에 좀 꺾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완전히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국제 수익률이 올라간다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나 강세로 간 것은 이제 안전통화에 대한 수요, 그리고 미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금 조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아직까지 뭐 110에 대한 어떤 목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살펴보면은 1040원에서 묶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40원 밑으로 출렁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아직까지 얘는 조금 하락 추세인데 요 바닥에서 조금 사놓으면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위안화도 지금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 안 좋으니까 계속 지금 약세로 가고 있고요. 파운드는 약세 보였고요. 캐나다 달러 약세 보였고, 호주 달러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달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뉴질랜드 많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뉴질랜드 달러가 떨어진 이유도 있지만은 지금 뉴질랜드도 저기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조금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뉴질랜드 달러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0.7 이제 그래서 조금 0.7이 무너지면 더 뉴질랜드 달러가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고요. 자, 원화에 대해서 보면은 뉴질랜드 달러 원화에 대해서 지금 많이 빠져 793 요래 빠질 때 한 번씩 출렁할 때 급락할 때 요때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사놓으면 괜찮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사놓는 것도 뭐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특히 리라가 전날 한 15%들이 있잖아요. 조금 안정을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리라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국내 시장 가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어저께 한 1% 빠졌습니다. 서방 국가 중국 사이 어떤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입찰과 연준 의장 발언 뭐 등 해가지고 1% 빠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계속 팔고 개미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제 수익률은 채권 시장 국제 금리 안정세를 반영한 장기물 위주로 소폭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강세를 보였고요. 자, 원달러 어저께는 1129원 70전에 했는데요. 우리 국내 정시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원달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주식 배당금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맘때 되면은 원달러가 수요가 좀 사자는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좀 붙고 주식이 하락하면서 어저께 원달러 올랐는데 장중에 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달러 거래도 제가 볼 때는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간만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올 1130원 넘었으면은 또다시 1140원 1140원 뚫으면은 이제 116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주식 역송금 수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조금 최근에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21일 날 미사일 2발을 갖다가 발사를 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미국 유엔결의 위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뉴스가 났습니다. 자, 이제 전세가 뭐 전세 관련 법이 바뀌었잖아요. 실거주 하는 사람, 뭐 전세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 자,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 진출, 미국 애리조나주에 22조 투자했던 뉴스 나왔고,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핫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이상 국제금융시장 서울 외환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